자, 금총고 함수 프린트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주신 프린트를 바로 볼까 합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자, fx라는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은데 얘가 지금 2차 함수거든요. 아래로 블록.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과 공역을 잘 잘라서 관찰했을 때 얘가 1대1 대응, 공역과 치역이 같아. 그리고 x 하나랑 y 하나씩만 1대1로 짝을 짓고 있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 빼기 b의 최대값은 p분의 q야 라고 했을 때 계산해 주세요 라는 거죠. 일단은 문제에서 제시된 함수 그래프를 좀 관찰해 볼 거예요. fx가 지금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인 상황이거든. 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라고 보면 아래로 블록이죠. 이렇게 꼭지점의 x좌표는 2입니다. 참고로 2 넣으면 나오는 값이 누구였냐면 4, 8 빼니까 마이너스 4고요.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마이너스 1. 그래서 얘가 이 자체는 사실 무조건 1대1 대응이라고 보긴 힘들어. 근데 이제 문제에서 얘기했다. A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왔으면 좋겠다고 했거든. 그럼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만약 A를 2보다 작은 값으로 설정하잖아? 그럼 얘보다 오른쪽 보는 거야. 이거 자체가 무조건 1대1이 안 돼요. 그래서 A는 무조건 2보다 오른쪽에 커야 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A는 2보다 무조건 커야 됩니다. 뭐 같을 수도 있죠. 됐지? 그러면 자, 여기가 A라고 치자. 그럼 우리가 그때 봐야 되는 Y값 공역은 A 넣어서 나오는 이 함수 값보다 어떤 애들? 크거나 같은 애들로 설정해야 되거든. 됐지? 그러면 이때 나오는 값, A 대입해서 나오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얘가 B값이 돼버리면 우린 여기서 1대1 대응입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됐죠? 그럼 자, A와 B의 관계식이 나왔어. 두 번째죠. 그리고 나서 너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A 빼기 B거든. 그럼 마지막이죠. 세 번째. 그럼 A 빼기 B 이거에 뭘 구해라? 최대값이 필요하단 말이지. B가 누구였어요? 여기 써있네요. 얘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얘기한 A 빼기 B라는 거는 A에서 자 B를 빼줘가 저거잖아. A제곱 플러스 4A 빼기 3. 이거의 최대값을 말해달라고.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첫 번째, A는 어떤 애였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자 그래프 그릴게요. Y는 마이너스 A제곱에 5A에 빼기 3일 거고, 얘는 위로 블록인 2차 함수 그래프. 이때 꼭지점의 A좌표는 누구? 2분의 5. 내가 보기로 한 A는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 2일 때보다 오른쪽에서만 관찰해보자. 오, 꼭지점이네. 그래서 A가 몇일 때? 2분의 5일 때. 그때의 값을 말해주시면 문제에서 얘기한 P분의 Q 값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5를 여기다 대입해주세요. 자,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4분의 25 더하기 2분의 25 빼기 3인 거죠. 자, 정리해주시면 여기 계산해서 4분의 25 빼기 3, 4분의 12 이렇게. 그럼 4분의 13 됐네요. 이게 PQ 값. 자, 둘이 더하면 17. 그래서 답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집합 X에서 X로 대응하는 함수가 있는데, 자, 0에서 4까지죠. 그러면 좌표 표면에 X 0에서 4까지, 그리고 그때 나오는 Y도 0에서 4까지로 표현을 해놓고서 이야기 시작할게요. 문제를 봤더니 0에서 3까지 하고 3에서 4까지 그래프가 좀 나와 있거든. 여기 3일 때까지, 여기 4일 때까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Y값 4일 때까지 이렇게 체크해 놓고서 갑니다. 자, X에서 X로 대응하는 함수인데 1대1 대응이래. 1대1의 대응이래. 그리고 내가 아는 거, 자, 요 식은 알고 있어요. X가 3에서부터 4일 때까지. 자, 등호가 둘 다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3 넣으면 몇 나오냐? 0이 나오죠? 구멍 7해야 돼요. 그 다음 4 넣으면 몇 나오냐면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 얘는 1차니까 이렇게 구멍 둘 다 칠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딱 그으면 되는 거야. 자, 참고로 얘 Y값이 몇이었냐면 1이었습니다. 됐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 1대1 대응되려면 나는 X 0에서 3까지, Y 1에서 4까지 이 네모 박스 안에
뭘 만들어야 돼?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쁘게 만들어야 돼. 됐죠? 근데 이 2차 함수는 어떤 형태냐라고 누군가 딱 물어보면 우린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y는 ax제곱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b만큼 이동시켰단 말이야. 그럼 원래는 꼭지점이 0,0이었던 애를 0,b로 바꿨다고. 얘가 뭐 아래로 블록일지 위로 블록일지 나도 모르겠는데 바꿨어. 그럼 꼭지점은 어쨌든 요 y축 위에 어딘가에 있겠지. 그럼 거기에서 내가 2차를 그릴 때 요 네모난 박스를 꽉 채울 수 있게 그려볼 거라는 거죠. 됐죠,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시작 딱 해서 우와 이씨야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얘는 x에 0 넣었을 때 포함이야. 빵빵빵빵빵빵 칠해야 돼. 3 넣었을 땐 포함하지 않아. 구멍이 뚫려 있어야 돼. 됐죠? 그럼 이렇게 그림을 딱 그리면 봐봐. y값 0 나올 때 하나, 계속 하나였다가 y값 1 나올 때 어디야? 0도 있고 4도 있어. 두 개라고. 1대1이 아니잖아. 하나 더. y값 4 나올 때가 있어? 구멍이 뚫렸네? 없어. 그럼 모두 다 1대1로 대응한 게 아니네. 그럼 이건 뭐다? 1대1 대응이 아니다. 그럼 어떤 그래프여야 될까? 그럼 이게 아니면 뭐겠니? 여기 칠해서 이렇게 가서 구멍 뽕 뚫린 요 그림이겠지. 됐어요? 그럼 y값 전부 다 하나씩만 나왔네. 자, y값 1 나오는 거 언제 있어? 이거 노란색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계속 y값 하나씩 있다가 마지막 4까지 딱 나왔네. 그럼 결론. 이렇게 파란 식으로 저 2차식을 그려야 되겠다. 그럼 뭐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되죠. 0,4하고 3,1을 지나는 그래프였다. y는 ax제곱 더하기 b가 0,4 지났고 3,1도 지났어. 됐죠? 그래서 함수 두 개를 딱 주고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2차하고 1차를 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1차끼리 두 개 줬을 때랑 또 느낌이 좀 다릅니다. 잘 봐주셔야 될 거고. 자, 그럼 0하고 4를 넣었죠? 0, 4 넣습니다. b는 4예요. 그럼 3, 1 넣었으니까 1은 9 플러스 9a 9a 플러스 b 4가 될 거고, 그럼 9a는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겠네요. 자, f1을 구해주세요. 1 대입한 값 위식에다 넣어야 되겠지? 1 대입하면 a 더하기 b네. 그럼 a, b 더한 값 말해주자고요. 3분의 11.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림 꼭 그려보셔야 됩니다. G.F 합성함수죠. 얘가 x에서 x로의 항등함수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인풋, 아웃풋이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G.F라는 이 함수에 x를 대입하면 그냥 x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됐죠? 근데 집합 x에는 원소가 지금 2, 4a가 있거든요. 그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f 함수의 2 는값을 g 함수에 넣으시면 2가 나옵니다. f 함수의 4 는값을 g 함수에 넣어주시면 4가 나오고요. f 함수의 a 는값을 g 함수에 넣어주시면 a가 나오겠습니다. 라고 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에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f 함수에 2 넣으면 0돼서 없어지네요. 그럼 g에다 0 넣은 값이 2라는 거. 그래서 c 자리에 2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f 함수에 4 넣습니다. 그러면 2b가 되죠. 그걸 g 함수에 넣습니다. 그게 4죠. 그러면 여기 x 대신에 2b를 넣으면 8b 세제곱 빼기 6b 플러스 2, 그게 4인 겁니다. 자, 그리고 a를 넣어주시면 하기 전에 여기 여기 정리 좀 할게요. b값 구할 수 있죠. 자, 이거 넘어가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8b 세제곱 빼기 6b 마이너스 2는 0이고요. 2를 나눠주면 4b 세제곱 빼기 3b 마이너스 1은 0인 거죠. b에다 누구 넣으면 같아지는지 우리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도록 합니다. 조리초보 쓰면 되겠죠. 4, 0, 마 3, 마 1이요. b에다가 누구 넣으면 0 나올까요? 딱 봐도 1입니다. 4, 4, 4, 4,
1, 1, 0 됐죠? 그러면 우리 이거 인수분해 이렇게 되죠. b-1 4b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1은 0입니다. 이렇게요. 그럼 얘는 b-1하고요. 2b 플러스 1의 완전제곱은 0이겠죠. 그럼 b에 오는 값은 1 또는요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개가 올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수라고 하죠. 정수입니다. 그래서 b가 1이라는 것까지 우리는 알아냈죠. 자, 그럼 이제 f 함수에다 a는입니다. 자, b 자리에 1 넣어야 되죠. 그럼 1인 거 아니까요. g 함수에다가 a-2 대입한 값, 그게 a입니다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또 g 함수에 대입합니다. a-2의 세제곱 빼기 3 a-2 플러스 2는 a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죠. 전개 좀 해볼 겁니다. a-2의 세제곱. 자, 여기 전개하면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겠죠. 여기 정리하면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8, 0 되겠네요. 자, 어쩔 수 없이 이거 3차 또 전개해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개는 요 오른쪽 위로 넘어가서 좀 해볼게요. 자, 전개합니다. a-2의 세제곱이랑 마이너스 4 묶으면 a 빼기 2는 0이 될 거고요. a-2 그냥 묶어서 보면 되겠다. a-2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요. 그럼 다시 a-2 여기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없어지겠죠? 이렇게요. 그럼 a는요 2 또는 0 또는 4가 되겠습니다. 근데 2도 아니고 4도 아니라고 문제에 써 있으니까 0이구나. 그래서 a가 0, b는 1, c는 2 해서 다 더한 값 3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x하고 fx의 치역을 정의역으로 하고 집합 x를 공역으로 하는 함수 gx가 있습니다. 이때 둘이 합성한 이 함수가 x에서 x로 대응하는 항등함수일 때 그때 a, b 더한 값을 좀 말해달라고 했거든. 자, 이런 상황인 거죠. 일단 정의역 2하고 3이야. 집합 x. 여기에서 이 fx의 치역이 있을 겁니다. 대응합니다. 나도 몰라요 어딘지. 그럼 뭐 y라고 놓게 편의상 이렇게 대응을 할 거야. 그리고 나서 나오는 값들을 다시 집합 x에 대응을 시켰더니 x에는 원소가 2, 3이었잖아. 자, f에 넣어서 나오는 값들을 g함수에 넣어서 대응을 시켰더니 그게 항등함수가 됐대. 그럼 이런 거잖아 지금. 자, 2를 넣었어. f함수에 2를 넣었어. 저기 x에다 2를 넣으면 되겠구나.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a가 나와. 그거를 g함수에 넣으면 2가 나왔다. 이 말인 거지. 항등함수. 그 다음 f함수에 3을 넣어볼게요. 저기다 3 넣어볼게요. 자, 3 넣으면 0에 수렴한 0에 대응하죠. 이렇게. 그럼 이 0을 다시 g함수에 넣었어. 그랬더니 뭐가 나와? 3이 나왔다. 왜? 항등함수라며. 합성한 게 항등함수라며. 이렇게. 그럼 다시 말하면 요거죠. g함수에다가 마이너스 a 대입해 2 나와. 0 대입해 3 나와. 이 말인 거네. 그럼 g함수 여기 x에다 0 넣어주시면 b가 3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a 대입해 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 됐죠? 플러스 b가 3이었지? 그게 몇이었다? 2였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0이니까요. a 빼기 1의 제곱이 0인 거죠. 그럼 a는 몇이었다? 1이었다. 그래서 a가 1이고 b가 3이니까 더한 값은 4라고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항등함수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그걸 그대로 우리가 나오는 값이 누군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야. 자, 5번 문제를 보시면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x에서 x로의 함수가 다음과 같고요. 자, 요 표현이죠. f에다 a 는 값을 다시 f에 넣으세요. 3 나옵니다. f에다가 a는 값을 다시 f에다 넣었더니 몇 나왔더라? 3 나왔더라. 자, 이때 표현 f에다 누구를 넣어야 3 나올까요? 그죠? f에다가 누구를 대입하면 3이 나왔더라 라고 하면 자, 3 나올 때를 찾아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1 아니면 여기 3. 그럼 이 자리에는
1 또는 3이 오면 되죠. 그 말은 FA가 1이거나 FA가 3이면 그러면 이 함수 값은 3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요. F 함수에 A 넣으면 1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누구나 1 나와요? 2 아니면 4죠. 그래서 A에 올 수 있는 값은 2 또는 4가 될 거고요. 누구 넣으면 3 나와요? 1 또는 3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1 또는 3. 그래서 A 만족시키는 값은요. 하나, 둘, 셋, 4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을 만족하는 A 값을 다 더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F에다가 FA를 뽕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FA란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 FA가 같은 게 보이니까 내가 여기 FA를 지금부터 편의상 T라고 설정을 하면 결론 FT가 뭐가 될 때? T가 될 때 됐죠? 이때 값을 구해봐라 라는 거네. 그럼 이 값을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결론 이거잖아. fx 그래프는 일단 그려야 되겠죠? 근데 여기를 뭐로 바꿀 거냐면 t축으로 바꿀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이거지. 얘 만족하는 t값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y는 ft하고 y는 t하고 만나는 교점 구하면 되거든. 근데 우리 y는 fx하고 y는 x 교점 구하는 거 구할 수 있잖아. 그 x는 t로 바꿔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t축이 된 거야. 여기는 y축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x가 2보다 클 때 작을 때 지금 나눠서 얘기하고 있죠. 자, 참고로 2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 양수인 직선이니까 와 올라가요. 여기 참고로 함수값 6입니다. 이렇게 자른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오른쪽이 지금 2차거든. 그럼 이 친구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고 꼭지점의 x좌표가 2분의 7이었단 말이야. 3.5. 얘보다 오른쪽에서 아래로 블록인 이런 그래프가 뭐 그려지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얘가 참고로 2분의 7 이렇게 됐죠? 자, 그래 놓고 나서 y는 t 그래프를 그릴게. 0,0 지나고 기울기가 1이니까 분명히 뿅 0,0 지나서 자, 여기서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내가 요 점 하나 구할 거고 그 다음 오른쪽 딱 가면서 얘랑 안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어떤 상황인지 내가 모르니까 뭐 할 거냐면 근이 몇 개 나오는지 한번 근을 구해놓고 나서 그래프를 그릴게. 자, 구합니다. 어떻게? 저기 2차식 t제곱 빼기 7t 플러스 16 얘가 뭐가 될 때? t가 될 때 x신 t로 바꾼 거죠. 그럼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6이 0인 거니까 이거 t 빼기 4의 제곱이 0이거든? 그럼 다시 말하면 0 만드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누굽니까? 아이고. 접하게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똥똥 2점의 t좌표가 누구였다? 4였다가 될 거야. 당연히 2점의 y좌표는 똑같이 4겠죠? 됐지? 자, 그럼 1번에서 안 구했던 거 요거 구해볼게요. 어떻게? 2t 플러스 2가 t가 될 때 t가 몇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이거 마이너스 2일 때. y좌표도 마이너스 2겠지. 됐어? t값은 누구? 마이너스 2하고 4 두 개 나왔다고. 그럼 t가 누구였니? fa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fa가 뭐가 되고 싶다? 4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싶어. 자, a 자리에 누구 넣으면 되겠니? 다 이 함수에다가 누구 대입하면 y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거나 혹은 4가 나오는지 좀 말해줄래? 라는 표현인 거죠. 그러면 언제 마이너스 2 나왔어요? y 값 마이너스 2 나올 때 여기 있잖아. 언제? 마이너스 2일 때. a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됐죠? 그 다음 또 언제 y값 4 나왔어요 하면 y값 4일 때가 와우 그렸더니 봐. 여기서도 하나, 여기서도 하나, 여기서도 하나 있겠지? 3개가 있네. 이거 또 구해야 됩니다. 그럼 얘는요. 누구였어요? 직선이었지. 2x 플러스 2. 그거 뭐 나올 때? 4 나올 때. 그럼 2x가 2니까 x가 몇일 때? 1일 때. 그래서 a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1 넣으면 돼. 요거 1일 때. 됐죠? 그 다음 나머지 이 두 개는 저 2차하고 2차의 함수값이 4 나올 때인 거잖아. 그럼 다시 x제곱 빼기 7x 플러스 16 그게 4 나올 때.
자,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가 0 나올 때 x 마이너스 4하고 x 마이너스 3 곱해서 0 나올 때니까 누구 넣었을 때? 이거 3 넣었을 때, 이거 4 넣었을 때 a에 올 수 있는 건 3하고 4까지 포함. 됐죠? 4, 5, 6, 7, 8이네요. 거기서 2 뺐으니까 다도한 값은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되겠죠? 자, 7번 문제 보시면 함수 fx 있고요. 자, 요겁니다. f를 10번 써서 합성했는데 1 대입한 거니까 자, f에다 1 대입하면 몇인지 볼게요. f에다 1 넣어주세요. 10보다 작은 애니까 위에다 넣죠? 5. 이거를 또 f 함수에 넣으세요. 5니까 10보다 작은 거 위에다 넣죠? 13. 이거를 또 f 함수에 넣어주세요 하면 13은 10보다 큰 거니까 f3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f3은 누굽니까? 라고 하면 위에다 넣어야 되죠? 9입니다. 그럼 이거를 또 f 함수에 넣어주세요. 9면은 10보다 작으니까 위에다 넣죠? 9, 2, 18에 3 다음에 21. 이거를 또 f 함수에 넣어야 되겠죠? 그럼 21이면은 10보다 큰 거니까 밑에다 넣어야 되죠. 그럼 f11이 되는 거고요. f11, f에다 11 넣은 값 10보다 크니까 밑에다 넣어야 되겠죠? 그럼 얘는 뭐야? f1이 됩니다. f1은 뭔데? 5죠. 이거를 또 넣으시면 반복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딱 4개 단위로 계속 반복되는구나. 그러면 F8에다가 1 넣은 값도 21일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쓰면 9일 때, 한 번 더 써서 10일 때 13이겠네요. 얘는 13입니다. 하나 더. 4개씩 반복되니까 4의 배수가 계속 같은 값이죠. 그럼 20은 4의 배수 맞네요. 그럼 얘는 뭐야? 21이었겠네요. 그래서 더한 값은 34가 되겠습니다. 해서 다시 이거 규칙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답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그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역함수를 갖습니다라는 표현. 역함수를 갖는다는 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역함수를 갖는다는 건 1대1 대응이라는 거죠. 자, 상황 보세요. x가 2보다 작을 때와 클 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보다 작을 때는 2차고요. 2보다 클 때는 1차네요. 자, 그럼 내가 이런 건 확인할 수 있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프는 그릴 수 있습니다. x가 2일 때를 기점으로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오른쪽에서는요. 자, 기울기가 음수고요. 아래로 내려가는 그림이 되겠죠. y좌표는 10이에요. 자, 쭉 내려가는데 2보다 오른쪽 여기만 그리는 거죠. 여기만. 그러면 자, 2 넣으면은 4니까 6이 되겠죠. 그럼 2,6 지나면서 내려가는 기울기 마이너스 이런 직선이 딱 될 겁니다. 자, 그럼 문제는 2보다 요 큰 범위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야 1대1 대응이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증가하는 거면 계속 증가해야 되고요. 감소하는 거면 계속 감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져 있어야 되죠. 이런 표현 썼습니다. 그래서 증가 또는 감소, 함수이거나 연속이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봤더니 얘 2차 함수죠. 꼭지점의 x좌표가 2입니다. 그럼 봐봐요. 여기서 2보다 왼쪽 그리는데 얘가 위로 블록 그래프를 그리면 위로 블록 그래프 그리면 1대1 대응 안 돼요. 그럼 얘는 뭐야? 아래로 블록인 그림이어야 되고 아래로 블록이어야 되고 하나 더 꼭지점이 여기 2 넣었을 때 6 나왔죠. 얘보다 밑에서 이렇게 그려지면 1대1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그려져야 됩니까? 라고 하면 꼭지점이 여기 있어야 되네. 2,6이 꼭지점이고 아래로 블록 2차 함수에서 왼쪽만 그리는 상황. 그래야만 계속 감소하면서 연속입니다. 2에서 기점으로 구간 나눴을 때예요. 구간 3개면 또 다른 표현도 나옵니다. 프린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결론. B는 6이네요. 그리고 A는 아래로 블록이니까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A와 B를 더합니다. A하고 6을 더할 건데 A는 0보다 크니까 얘는 당연히 6보다 큰 수 들어오겠죠. 그 중에 최소값 정수라고 했네요. 정수. 그럼 1 넣으면 되잖아요. 그냥. 그럼 최소값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갑니다. 갑니다. 자, 일단 역함수를 갖고 있고요. 네. 역함수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같은 함수죠. fx하고 그 역함수가 같은데 자, 이거 여기서 이제 당황하시면 안 돼요. 이게 f함수에다가 x제곱 더하기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 근데 얘가 어떤 한계가 있냐면 잘 보셔야 됩니다. 역함수를 가져요. 실수 전체에서 1대1 대응입니다. 근데 봐. 우리가 이 식을 갖고서 그냥 fx를 만들어야지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여기 x제곱 더하기 1을 f에 대입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만 나온다는 걸 알아요. 미안합니다. 0이 아니죠. 1이죠. 1보다 크거나 같은 수들만 나옵니다. 왜냐면 x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거든. 그래서 우린 f에다가 이 자리에 아무리 넣어도 1보다 크거나 같은 수밖에 못 넣는 거예요. 근데 실수 전체에서 1대1 대응이니까 이 f함수는 당연히 1보다 작은 애들, 음수들도 넣을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서 이런 친구들이 간혹 있어. 나 얘를 t라고 치환해서 ft를 쓴 다음에 블라블라블라 써서 이거 fx는 누구야? 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사실상 합성함수인데 합성함수를 했을 때 요 값에 오는 값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 역함수를 갖고 있다는 정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볼게요. f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나오는 값을 찾을 거야 누구인지 몰라. 됐죠? 근데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같으니까 당연히 f의 역함수에 마이너스 2 넣어도 k가 나올 거야. 같은 함수니까요. 그럼 여기서 말할 수 있죠. f함수에다가 k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온대. 됐지? 그럼 f함수에다가 요 자리에 누군가를 넣으면 이때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나온대. 됐지? 그러면 자 우리가 보는 건 이겁니다.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2가 된다면 마이너스 2x제곱이 마이너스 3이라면 x제곱이 2분의 3이라면 x제곱짜리 2분의 3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네. 그럼 그때 여기 k자리에 누가 있어? x제곱 플러스 1이 있죠? x제곱에 누가 오면요? 2분의 3이 오면요. 그래서 2분의 5가 k값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함수 이용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보시면요. 지금 x에서 x로 대응한 함수인데 개수 셀 거거든요. 근데 봤더니 x1이랑 x2가 x1보다 x2가 더 큰 상황에서 이 1하고 4 사이에 있는 x12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때 x1이 1보다 크거나 같고 x2가 더 크고 그 다음에 x2는 4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상황이면 함수값을 넣어서 봤으면 f1을 넣은 함수값이 x2보다 더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했으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면 1대1 대응이지. 그럼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는 1대1 대응은 아니다 라는 말이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등호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1대1이 되겠다. 그쵸? 그러면 1, 2, 3, 4, 5, 6이 있습니다. 집합 x에. 그리고 집합 y에도 1, 2 집합 x가 또 하나 더 있겠죠. 이렇게. 또 x에서 x로 대응한 함수인데 지금 문제에서 준 건 이거죠. 1부터 2, 3, 4까지 4개. 이 4개 중에 여러분들이 2개를 딱 골라서 예를 들어 2하고 3이겠죠? 1하고 4 사이에 2, 3이면 2는 값이 더 커야 돼요. 마찬가지 뭐 4하고 1을 선택해도 1하고 4죠? 그러면 더 커야 됩니다. 뭐 이런 상황을 만족하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럼 보세요. 어떤 그림이 그려질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4개 값 중에 1는 값이 제일 커야 돼요. 그 다음 2는 값, 3는 값, 4는 값이 제일 작은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 여기 지금 원소 6개 있잖아요. 6개. 이 6개 중에 4개를 선택해. 이렇게 4개를 선택해.
그러면 이때 1이 제일 큰 수랑 짝인 거야. 2가 4랑 짝인 거고 3이 3이랑 짝인 거고 4가 1이랑 짝인 이런 상황이겠죠. 됐죠? 그래야지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일단 우측에 있는 이 6개의 원소 중에 4개를 선택하면 돼요. 6개 중에 4개를 선택하면 돼. 그러면 일단 1, 2, 3, 4가 대응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얘는 6C2랑 같죠? 그럼 얘는 6P2를 2팩으로 나눠서 6 곱하기 5를 2로 나눈 값 15가지의 대응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1는 값이 5야, 2는 값이 4야, 3는 값은 3이고 4는 값은 2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됐죠? 그래서 15가지 일단 대응 관계를 만들 수 있고 그럼 이제 남은 건 5하고 6인데 자, 이 5하고 6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자, 봐봐. 이 5랑 6이 만약에 대응하지 않은 1이랑 6한테 가버리면 이거 1대1 대응됩니다. 근데 1대1 대응되면 안 되죠? 그쵸? 그럼 이걸 어떻게 세는 게 또 효율적일까를 보면 봐봐. 이 5가 갈 수 있는 건 전체 경우의 수가 6가지 중에 하나예요. 6이 갈 수 있는 것도 전체 6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중에 1은 6 이렇게 갈 때, 아니면 얘가 6, 1로 갈 때, 2가지죠? 이 2가지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봐봐. 5는 5한테 가고, 6은 6한테 가면 됩니까? 되죠. 어차피 1대 대응 아니잖아. 치역은 뭐 상관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결론, 갈 수 있는 전체 경우가 6의 제곱 가지에서 1대1 대응이 되는 경우가 2가지였거든? 이걸 뺍시다. 34가지죠. 됐죠? 그럼 봐봐. 여기 있는 4개가 대응하는 게 15가지고 그때마다 5, 6이 갈 수 있는 게 34가지인 거예요. 예를 들면 5가 1로 갔을 때 6도 1로 가도 되죠? 됐죠? 5가 1로 갔을 때 6이 2로 가도 되죠? 3으로 가도 되죠? 4로 가도 되고 5로 가도 되고 6으로 가면 안 되지? 그래서 그거 하나 뺀 거죠. 1, 6 갔을 때. 그 다음 5가 2로 가면 6은 1로 가도 되고 2로 가도 되고 3, 4, 5, 6 다 가도 되죠. 어차피 1대 대응 아니니까. 왜? 5가 2한테 갔잖아. 2명 갔잖아. 그쵸? 3한테 가도 마찬가지, 4한테 가도 마찬가지, 5한테 가도 마찬가지. 얘가 6한테 가면 6이 1한테 가면 안 되지. 그럼 1대1 대응. 2한테 가면 상관없죠. 2개가 갔으니까 마찬가지. 해서 또 뺐네. 그래서 뺀 거 2가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결론은 15개마다 34가지씩 경우의 수가 나온다 라는 걸 볼 수 있죠. 됐죠? 그래서 15 곱하기 34 해주시면 나오니까 510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실례해 주시면요. 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의역이 나왔고 공역이 나왔죠. 그리고 아래로 블록 이참수가 주어졌습니다. 자, fx의 역함수가 gx거든요. 자, 역함수가 gx, 역함수야? 역함수가 있네요. 그럼 1대1 대응이겠죠? 뭐 당연한 얘기겠지? 그러면 정역 x는 k보다 클 때 보는 상황이고요. 공역 y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만 보는 이런 상황에서 1대1 대응이니까 이 공역이 다 치역이 되는 상황이겠구나 라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프 볼게요. 아래로 블록이죠. 꼭지점의 x좌표가 누굽니까? k입니다. 그쵸? 꼭지점 x좌표는 k죠. 그 다음 k 넣으면 나오니까 y좌표겠죠? 자, 여기다 k 넣으면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k제곱 없어지네. 그리고 y값 몇이야? 꼭지점의 y좌표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건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여기만 볼 거고 그때 공역 y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나오고 그러니까 1대 대응 맞네. 그럼 얘는 1대 대응이 맞고 당연히 누구도 있겠어? 역함수도 있겠죠. 짠! 여기만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것까지 일단은 정확하게 이해해 놓은 상태로 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좌표표면에 이 그림을 딱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fx하고 역함수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자, 원래 함수 fx와 역함수 g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말은 만나는 교점이 몇 개? 서로 다른 2개.
그럼 만나는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개다.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하죠. 교점 연립해야지? 아닙니다. 둘이 연립 안 해요. 누구랑 해? y는 fx하고 y는 x하고 연립을 해야죠. 연립했을 때 교점이 몇 개 나오게? 두 개 나오게. 그러면 y는 x라는 직선을 딱 그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갑니다. y는 x 직선을 딱 그었어. 길이가 1인 직선 y는 x를 딱 그은 거야. 이렇게 y는 x 좌표평면에 그릴 수 있겠죠? 여기 이렇게 y축, 여기 x축 이렇게요. 뿅 x축. 그리고 나서 다시 그려놨습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 갖고 와야지. 자, y가 1인 거 아니까 y가 1일 때 y가 1일 때도 왔다 갔다 해야지. 됐죠? y좌표가 1일 때니까. 대신에 뭐 어떤 일이 있냐면 x는 누군지 몰라. k가 0이면 이렇게 있을 거고, k가 1이면 이렇게 있을 거고, k가 2면 이렇게 있을 거고, 3이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이 y는 x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자, k가 0이면 이렇게 있을 거야. 조금씩 오른쪽 갑니다. k가 커지고 있죠? 커지고 있죠? 접했습니다. 만나는 점 몇 개? 한 개. 더 커지면 두 개죠. 두 개죠. 두 개죠. 여기까지. 더 커질 수 있나요? 더 오른쪽으로 갈 수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나는 교점 몇 개? 한 개네요.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그때 k는요? 이렇게 되겠네요. 누가 여기 y가 1일 때 k도 1이면 되겠죠. 그래서 k1보다 더 큰 애가 오면 교점이 한 개니까 안 되겠네요.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시면서 찾아보세요. 자, 14번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함수 그래프가 4사분면을 지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죠.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 갑니다. 일단 점근선 바로 얘기하죠. x는 -1, y는 3. 좌표 표면에 그래프를 싹 그리면 점근선 x는 -1이니까 이렇게 -1에서 또도도동, y는 3이니까 또도도동. 됐죠? 자, 그럼 문제는 이제 그래프가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건지, 이렇게 그려지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는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4사분면이면 여기잖아요. 여기 지나야 되거든. 그럼 지나려면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그리는 건 안 돼요. 그럼 이 빨간색과 파란색의 차이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네, y 절편이죠. y 절편이 양수면 안 돼. 누구여야 돼? 음수여야 돼. 영화도 안 돼요. y 절편 0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도 4사분면 안 지나요. 그래서 y 절편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x의 영능 값이죠. k-10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k는 10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연수는 1부터 9까지 9개가 있습니다.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요리함수의 최대값이 8이라고 했죠. 이때 최소값이 m입니다. a, b 더한 값을 구해주세요. 일단 점근선 말할게요. x는 1, y는 a. 그럼 좌표평면에 점근선 x는 1이고 y는 a인 애를 우리가 뿅 정해봐야지. 근데 문제는 이거죠. a가 -2가 아닌 상수라는 거. 그러니까 -2가 아니면 다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도 누군지 몰라요. 색깔 좀 바꿔서. 그럼 여기 있어. 자, 얘가 a야.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물론 얘가 이렇게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나도 모릅니다. 0일 수도 있고요. 됐죠?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얘가 여기다가 칩시다. 그럼 자, y절편입니다. x의 0이면 나오는 y값 -2죠. 0, -2. 이 y절편이 0, -2니까 점근선이 -2 얘가 되면 안 되지. 안 지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 빼고서라고 이제 얘기한 거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를 볼 거냐면 x가 2일 때부터죠. 여기요. x가 2일 때부터 4일 때까지만 잘라서 볼 겁니다. 그리고 최대값이 8일 때 최소값을 m이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a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a가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보면
봐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요렇게 요렇게 그려지겠죠? 됐죠? 그러면 최대값 2는 값이 8이겠네요. 최소값 4는 값이 최소겠네요. 라는 거죠. 그럼 2는 값이 8 나와야겠네. 그럼 2 대입하면 2a 플러스 2가 8이네요. 2 빼기 1이니까. 그럼 2a가 6이죠. a는 3. 그럼 4는 값이 최소입니다. 4 넣으면요. 3분의 4a죠. 12 플러스 2. 그래서 3분의 14.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최소값 3분의 14입니다. 그럼 우리 뭐 구하는 거냐면 A하고 M을 더한 값이니까 3하고 3분의 14를 더한 값 3분의 23 해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한 번에 지금 답을 딱 찾아서 정리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런 친구들이 있죠. 이 그림이 아니면 어쩔 건데 하는 친구들이 있죠. 이 그림이 아니면 어쩔 건데 하는 친구들. 요게 아니면 이게 반대로 그려지면 혹은 이가 밑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좀 해볼 거야. A값 내가 모르는데 우리 2에서 4까지만 보기로 했잖아. 근데 최대값이 8입니다. 그럼 Y가 8일 때가 분명히 요 위에 있을 거라고. Y가 8일 때가. 그쵸? 그럼 2 넣었을 때가 8인지 4 넣었을 때가 8인지 나도 잘 몰라. 근데 어쨌든 2에서 4까지 넣었을 때 값들 중에 가장 큰 게 8이 있어야 되는데 봐봐. 여러분들이 만약 이 Y는 A가 이쯤에 있다고 볼게. 그럼 아까랑 똑같은 그림이잖아. 그럼 여기 있다고 볼게요. 됐죠? 그래도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있다고 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정면선이고 요거 지나고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럼 마이너스 2보다 A가 밑에 있으면 정면선 이렇게 되면서 이 점은 지나니까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럼 2에서 4까지 잘라보는데 8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위에 있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정리해 주셔야 되고 그때 정리된 결과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그림 그려지잖아. 요런 그림. 그래서 이렇게 돼갖고 여기가 8이네. 요거 y좌편이 요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면근 A가 요 위쪽으로 이렇게 설정되겠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